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묵사발 각도기 박사한줄입니다. 네. 뭐 가진 것 중에 오른 것도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오른 게 신기하더라고. 어쨌든 묵사발 났어요. 이런 날 오르면 진짜 대단한 주신 것 같은데. 그거 몰라가면 무슨 소용이야. 네. 올해 처참합니다 오늘. 올해 들어와서 아마 하루 낙폭으로는 1등 날이 아니었나?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오늘 역대 1등. 그래, 내가 계속 주식을 사더라. 겁 없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거의 전 업종이 다 처참했어요. 보험 섹터만 오늘 올랐고, 와, 많이 오른 것들일수록 더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충격이 더 컸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요. 오늘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특별히 더 많이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뭐 가까이로는 뭐 여행 외국 관광객 관련해서도 중국 소비주들 많이 빠졌죠. 뭐 겁나 빠지고요.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오늘 코스피가 2,405포인트, 그래도 2,400 언저리까지 떨어졌습니다. 2.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4% 하락해서 지금 807포인트, 800도 지금 깨질랑 말랑하네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7.6%예요. 코스닥은 19%고요. 코스닥도 이거 30몇 프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나 상승률이 반이 줄었어요. 거의. 코스피도 20% 한때 넘지 않았었나요? 20% 정도 됐어요. 가까이 갔었죠. 네네. 근데 7.6%면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수익률 8%만 해도 올해 아웃퍼폼이.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하루 그만큼 많이 뭉개진 날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현금 있으면 더 사야 되겠다. 돈이 없네.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들어왔고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데 작년도 저점까지 갈 이유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잖아. 우리 이번 연휴 기간에 김영준 이사와의 대담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미국채 금리가 4.8% 돌파를 했습니다. 말이 안 돼. 오늘 4.87%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한국 10년물도 그동안 이 휴장 기간 동안에 미국채 상승분을 한 방에 반영을 했습니다. 32bp가 올랐어요. 10년물이. 지금 33bp야. 미쳤어. 하루에. 한국 10년물이 그래서 4.33%, 한국 3년물도 4% 넘었습니다. 20bp 올랐고요. 4.1%좀 됩니다. 지금. 이러니까 뭐 채권 시장이 이 정도로 불안하면 뭐 자본 시장 전체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면은 사실 국내 주식 시장도 오늘 진짜 힘들었지만 채권 시장은 뭐 거의 피바다지 볼 수 있겠네요. 피바다지. 지금 작년 12월 달 이후에 다시 보는 피바다. 주식 시장보다 훨씬 어렵다. 굉장히 많이 깨진 거예요. 하루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한 8% 깨진 거거든. 하루에. 근데 10년이잖아. 곱하기 10 언저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도대체 얼마가 깨진 거냐고. 그냥 녹아내린 거지 하루에. 참 코로나 그 이후에 21년도 말부터 이제 하락장 때 주식하고 채권이 좀 동반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전과 다르게. 그게 오늘도 굉장히 크게 좀 보였습니다. 확실히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 신흥국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보험업종만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하나생명, 삼성생명 이런 데 2%씩 올랐고요. 의약품 섹터도 한올바이오가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 한번 기록을 했었잖아요. 기술 수출했던 뭐 자가면역 치료제 일상 데이터 좋게 나와서 오늘도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한양행도 4% 정도 상승했고. 유한양행도 내용 굉장히 좋죠. 내용 굉장히 좋은데 4%면 너무 조금밖에 못 오른 것 같기도 해. 내용에 비해서는. 그리고 의약품 섹터 중에서 메디톡스가 갑자기 기사가 하나 나면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휴젤과 지금 ITC 분쟁 중인데 그 균주 관련돼서 요거 관련된 논의를 먼저 좀 다루지 않겠다라고 먼저 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좀 나왔고요. 자세한 내막은 회사 측의 좀 공식 입장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 섹터도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LG유풀은 1% 올랐는데 SKT가 4%나 하락을 했습니다. 의료정밀 섹터가 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던 업종이었는데요. SD바이오센서와 덴티움이 6%대, 4%대씩 하락을 했고 철강금속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남선알미늄, 풍산, 포스코스틸리온,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뭐 철강주들 그리고 뭐 이차전지 관련주들 다 같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철강주도 최근에 조금 올랐는데 떨어졌고 이차전지가 섞여 있으니까 더 많이 떨어진 거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도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중국 소비주들 특히 14%나 오늘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중국 소비주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뭐 카카오도 5% 빠졌어요. 오늘 3, 4% 정도 빠지는 거는 뭐
3, 4% 빠지면 예의 아니야. 양호. 기분 좋음. 그냥 뭐 이 정도면 아이씨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고 조금 많이 빠졌다면 뭐 8%에서 12% 이렇게 이 정도 빠졌죠. 네. 오늘 진짜 무섭게 빠지는데요. SK 렌터카도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콘텐트리 중앙도 8%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CGV도 오늘 6%대 하락을 했어요. 와, 바닥이 어디일지 모르는 하락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센 놈이 자빠지니까 거목이 쓰러지니까 지금 다 같이 끌고 내려가는 게 좀 있습니다. 코스닥 4%에는 분명히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걸 제일 우려했었는데 이런 일이 현실화되네요. 예. 네, 화학 섹터도 네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뭐 화장품주 AVCNC가 14% 하락, 이치한불, 토니모리가 7%대 6%대 하락을 했고 애경산업도 5%대 하락을 했는데요. 뭐 OCI가 10%대 하락. 요새 태양광 쪽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네. 코스모화학도 8%대 하락, SKC 7%대 하락, SK이노베이션도 5%대 하락, S오일도 6%대 하락. 유가 얼마나 빠졌다고? 유가 지금 88불대 정도. 그리고 유가 얼마나 빠졌다고 이렇게 빠져? 그냥 같이 빼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무작위로 빼먹은 거예요. 오늘은 다 끌어냅니다. 예. 네, 오늘 그리고 기계 섹터 여기는 최근 9월 달부터 좀 심상치 않았어요. 뭐 기계 섹터,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뭐 한신기계, 두산밥켓 이런데 중후장 대업종, 이런 중장비 위주들 오늘 6%에서 7%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수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기계업종 상당히 좋았거든요. 수출이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올랐는데 오늘 뭐 제일 특징적인 건 사실은 뭐 조금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도 수출 엄청 좋아졌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방어를 해줄 줄 알았어. 근데 하이닉스만 들떨어지고 그냥 다 곤충이 나더만요. 네. HBM 일부 뭐 장비 수주가 나오면서 그런 것도 몇 개 오르고 그래도 좀 덜 빠진 업종이에요. 반도체는 삼성전자도 뭐 1.3% 정도 하락을 했고 이 정도면 호재인데 올랐어야 되는 거지. 올랐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덜 빠졌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조금 무차별적이고 감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올라야 될 업종이 하락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네. 네. 그리고 뭐 운수창고에서도 뭐 항공주들 다 2에서 한 5% 사이로 다 떨어졌고요. 유통 섹터에서도 뭐 현대백화점, 호텔, 신라 이런 데는 뭐 중국 소비주 관련됐죠. 뭐 7%대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비행기가 없어요. 일본 제가 한번 그냥 심심해서 한번 눌러봤거든요. 네. 한이 맺혔잖아. 일본 가가지고 그냥 돌아와서 코로나 걸리고 돌아와서 자전거 영상 잘 봤습니다. 자전거 가서 경기도 취소되고 막 진짜 코로나도 걸리고 눈물 날 뻔했어 그때. 근데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없어요 표가 없습니다 지금. 매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잖아. 여행 관련주들이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역대 최고 실적 나올 거예요. 23년도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건데 주가 떨어져. 지금 한국의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단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들은 특히 성장주들 위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2차 전지나 로봇, AI 그동안 그래도 금리가 조금 오르는 구간에서도 고성장주기 때문에 좀 수급이 쏠리기도 하고 많이 상승도 했었는데 오늘은 더 무차별적으로 좀 떨어졌고요. 국내에서 이 미국채 30년물 ETN이 상장이 돼 있는데 오늘 하루에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5%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이거 한 사람들 어떻게 되냐 진짜. 네,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이 서학겜이라고 하죠. 그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TMF라고 미국 20년 만기 채권을 3배 레버리지한 상품이 있는데 이거 ETF가 연초에 한때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테슬라보다도 더 훨씬 많이 산 테슬라 순매수의 한 2배 정도까지 이제 많이 쏠렸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증시각도 TV가 작아서 그래. 증시각도 TV가 좀 사이즈가 컸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데 사셨어도 나눠서 지금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있으셨을 건데 우리는 장기물에 대해서는 진짜 부정적으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1년짜리나 2년짜리만 하자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언더로만. 이게 참 근데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금리가 연말에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갈 거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 초에 고점 찍고 내려갈 거다. 하다가 내년 1년 동안 5%대 기준금리가 유지될 거다.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인하 시점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바닥이겠지. 이거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럴 때는 가끔 조금 채널이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채널 커지면 온갖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욕도 많이 더 먹고 뭐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좀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여기서 한번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내년도 점도표가 5.1%잖아요. 그리고 그 후년도는요 4% 중반이잖아요. 그죠? 그 후년도는요 더 떨어지잖아요. 일단 점도표가 더 많이 떨어지는 개념인데 지금 30년물은 5% 왔고 그 다음에 10년물도 4.8%가 넘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2년물이면 당연히 5%를 넘어야지. 예, 점도가 5.1이면 2년물은 5.1 이상에서 형성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럼 5년물은 어떻게 될까? 쉽게 얘기하면 올해에 5.6, 내년에 5.1, 뭐 4점대 중반 그 밑에 요거를 5년치면 믹싱해서 금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략. 최근 걸 조금 더 반영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10년물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점도표는 이제 단기 기준금리를 반영을 많이 하고 10년물은 보통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경기에 대한 반영도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경기가 무척 뜨거워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다 하면은 10년물이 5%가 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경기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지금 금리가 거기까지 치솟았다면 뭔가 좀 이상하기 시작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럼 뭔가가 바뀌겠죠. 둘 중에 하나가. 5.1, 4.5 예를 들어 4.5였나? 5.1, 4.5 뭐 3점 후반 이렇게 되면 이거를 믹싱해서 보면 10년채 금리는 초반 거를 많이 반영하긴 하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다 반영한다?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수급의 영향이 조금 들어있나요? 수급의 영향은 분명하죠.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 수급이 안 좋다. 이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네. 예, 어쨌든 금리 충격이 정말 심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 하락장에 방어를 그나마 좀 했던 것들은 수출주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1360원 돌파했습니다. 1363원까지도 넘었는데 그래서 좀 수출 위주로 하면서 원달러 환율 그래도 수혜를 보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비용 상승을 많이 판가 인상으로 좀 전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특히나 좀 방어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라면 업종이죠. 네, 라면 업종도 오늘 이런 날에 풀었으면은 많이 양호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이거 갖고 있는 친구 아주 기분 좋더라고. 네. 오늘도 농담하는 여유가 생기 있었어. 네. 깔깔깔 이렇게 웃으면서. 네, 처음에 우리가 권유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권유해가지고 사놓고 지금은 승자 됐어, 그거? 우리는 이제 거의 빠져나왔는데, 야 참. 근데 이 측면에서 보면 웃기는 게 수출 단가 이렇게 되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거야. 반도체 수출 99억 달러고 이거 해봐야 얼마 되냐고. 몇억 달러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지금 시장이 좀 감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 LNF가 다 7%대에서 9%대 다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6.5% 하락. 이게 사실 엄청 시총이 큰 회사들인데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커서 좀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5% 빠졌는데 주가가 거의 뭐 신저가 달려가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데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유진증권에서 이거 연휴 직전에도 한번 이렇게 좀 조심해라 이런 리포트를 좀 낸 것 같은데 경고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양극재 판가 하락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3분기에 국내 NCA 양극재 수출 금액이 6% 정도 전년 대비 줄었는데요. 수출 중량은 11%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판가가 14% 떨어져서 전체 수출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규모는 늘었지만 이때까지는 이제 판가가 옛날부터 좀 떨어지고 있었어도 Q가 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걸 다 덮고 주가 상승이 계속 랠리가 지속됐는데 요즘은 수출량도 Q도 그만큼 증가를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수출 금액이 좀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튬이나 니켈 가격 급락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양극재 판가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처럼 다시 이제 Q의 확대가 좀 크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야지 이제 하락이 조금 그만 될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한 8억 달러 수출했고요. 근데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제 해외에 이제 현지 범위도 많이 세워지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뭐 공장 가동률이 그렇게 그렇죠. 뭐 폴란드나 이런 데 몇 군데 기존에 있었던 거 빼고는 아니니까 8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16% 떨어진 거라서 2차전 전체입니다. 수출입 동향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뭐 특정 뭐 업체들은 뭐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 요거 파업도 변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바이든이 이제 재선에 성공할 때
그럴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기존처럼 좀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감속이 불가피하다. 입법화된 전기차 보조금을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연비 규제도 대폭 낮출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업체들은 좀 성장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겠죠. 연비 규제를 낮추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근데 유가도 또 변수입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전기차가 좀 유리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전망하는 리포트가 오늘도 좀 나왔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 보였고요. 매출액 가이던스는 이제 컨센을 소폭 상회를 했고, EPS 가이던스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컨센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던 것 같고, 감산 비용이 좀 계속 비용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과 디램 출하량 증가로 GPM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좀 유한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4회계년도에도 연간 적자를 예상한 점이 여기에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고요. 네. 감산 관련해서는 이제 디램과 낸드 모두 30% 가까운 감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3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요 기간 동안 캐펙스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합니다. 장비 캐펙스는 감소하지만 이 HBM3E 요거 생산을 위한 후공정 투자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중에서도 그래도 HBM 관련된 쪽은 그나마 성장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한미반도체에서 하이닉스 양으로 HBM 요 제조용 TC 본딩 뭐 장비 수주가 600억 정도 나왔어요. 매출액 대비해서 한 18% 정도 규모니까. 네, 요것 때문에 이제 요 공시 나온 이후로 한미반도체랑 이제 뭐 몇 가지 HBM 관련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상승폭 좀 반납해서 또 이렇게 아쉽게 끝났고요. 네. 네, SK증권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 그 리포트를 냈는데요. 3분기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을 1.5조 원 보고 있어요. 네. 컨센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2.5조였는데 컨센도 2.2조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보다 훨씬 낮은 1.5조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보면은 대부분 1조 원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3분기 영업이익은 내려가고 있어요. DS 이 반도체 부분만 마이너스 4.1조 원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 쪽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3조 원대 적자였는데 4조 원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가격 그래도 반등 가능성은 좀 명확하다. 삼성의 웨이퍼 인풋은 4분기,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디램은 한 30% 줄었고 낸드는 한 40% 정도 줄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업계 최고 수준의 감산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감산 효과가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이 4분기부터 회복세가 좀 가팔라질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주가 하락 시에는 매수를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2%대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이닉스는 0.6% 올랐고요. 지금 감산 규모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업계에 있는 분하고 우연히 만났는데요. 네, 과거보다 공장 규모 돌아가는 게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이 소부장들 당장의 실적은 많이 좀 그렇죠. 하향이 되겠네요. 그 장비업체들 뭐 한미반도체는 계속 받으니까 잘 거르는데 몇 군데 빼고는 다 안 좋죠. 지금 다 안 좋고 올해는 뭐 장사 망한 거지. 근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재 상태로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증설도 실제로 잘 못하고 이래버리면 진짜 24년, 25년 쇼티지 가능성이 이제 점점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쇼티지가 나겠구나. 설마 했는데. 예. 왜냐면 기존 가동도 안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새로 깔겠어요? 깔기 어렵지 지금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소비주가 특히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6일 정도 쉬고 돌아왔는데 중국도 8일간 연휴이고요. 이만큼 또 기대가 좀 컸어요. 그 전에도 뭐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서울로 가는 요게 가장 예약이 많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인들 실제로 많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을 했죠. 제주도에만 유커들이 17,600명 정도 방문할 걸로 추산도 했고 실제로 제주도도 뭐 인산이네였고 명동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석 끝나니까 재료소멸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고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많이 올랐던 거는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거 좀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었죠. 오늘 19%나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20%가 빠졌어요 하루에. 네. 보통 이제 막 엄청 대형 악재가 터져야지 20% 정도 하락을 하는데 그렇죠. 와 오늘 좀
굉장히 컸습니다. 네, VT라는 회사도 이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화장품에서 최고 잘 나가던 회사예요, 최근에. 네, 여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 중국 쪽도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현대백화점, 호텔신라도 7%대, 6%대 하락을 했고 파라다이스 GKL도 6%대, 5%대 하락했는데 사실 이 카지노 업종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제주에 몰빵한 롯데관광개발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서 오늘은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근데 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예상했던 대로만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선반영? 선반영인가 네. 이것도? 근데 일찍 선반영, 굉장히 일찍 선반영하네. 아직 본 게임 시작되기 한참 전인데 끝났어? 벌써 게임은? 진짜 빨라 사람들 진짜. 아니 지금 보면 롯데관광에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렇죠. 고점 되면 이미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와 이런 정도의 선반영이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인데. 네, 좀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 진짜 미쳤어. 네. 천재들이야. 오늘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는 안 떨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현대차는 보합이었고 기아는 0.6% 상승을 했는데요. 네. 3분기에 북미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어요. 신기록이에요, 수출도. 네, 네. 9월 달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합산해서 25,700대 팔았는데 128%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네. 예, 친환경차 판매 비중도 전체에서 18%까지 상승을 했고요. 3분기 전체를 보면 7, 8, 9월에 보면 친환경차의 미국 판매량은 8만 대, 전년 대비 94%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분기에 이제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까지 합산한 판매량도 43만 대를 돌파를 하면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가 10% 증가했고 기아가 14% 증가했으니까 네.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판매 최다 기록을 세우면서 뭐 내연기관도 잘 팔고 친환경차도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KB증권에서는 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여기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뭐 9월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 특히 우리 추석 들어간 직후에 9월 29일 날부터 GM과 포드 공장으로 파업이 좀 확대가 됐어요. 네. 여기서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차가 주력으로 이제 특히 북미 쪽은 SUV가 많이 팔리잖아요. 현대기아차의 팰리세이드랑 텔룰라이드 요거하고 경쟁 관계인 미드 사이즈 SUV 모델 요것들이 이제 이 공장들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게 생산 차질이 예상이 되면서 반사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 빠진 게 그래도 다행이네요. 빠졌죠. 그래도 0.1%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가지고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날이잖아요. 안 되는 거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예. 그렇죠. 오늘이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네. 뉴스 가지고도 마이너스가 나. 그리고 수출입 동향도 나왔는데 너무 좋아. 그리고 뭐 사람들도 너무 좋다고 해. 물론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밸류에이션 뭐 그런 부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우리 그 김영준 이사하고의 대담에서 현대차 얘기 꽤 오래 했어요. 네. 이건 아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이거든. 좋은데 이런 부분인데 오늘 시장에서 이 정도는 올라야 되는 소재 뉴스죠. 이 정도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현대기아차의 좀 본격적인 반등을 못 일으키는 건 그래도 금리를 좀 상당히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환율도 좋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면서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판매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인센티브도 빨리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은 다 데이터가 좋은데 다만 그래도 이 소비자들이 차 살 때는 대부분 할부로 사는데 금리가 좀 내려와야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다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 인정도 못 받았는데 전기차 최근에 이제 판매가 좀 주춤하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면서 그거는 또 영향을 받아. 웃겨 아주. 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드디어 중고차 판매를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중고차 매매업 이쪽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네. 19년도까지는 이제 대기업 진출이 막혀 있었는데 19년도부터는 허용이 됐지만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진출을 하는 거고요. 중고차 그래도 우리가 좀 천천히 들어가겠다라고 좀 언급은 했습니다.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을 24년도에는 2.1%까지, 25년도에는 4.1%까지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기아도 24년, 25년까지는 2.9%까지만 하겠다라고 제한을 했습니다. 차종도 출고 기간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 킬로 이내 차량만 중고차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중고차는 이 5년 이내, 10만 킬로 이내 이게 이제 가장 좀 주력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거의 진출을 많이 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시장 점유율 제한이 2%대 이렇게 25년까지 4%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는 막 가면 사기당하고 막 손님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네. 사러 가기 무섭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새 차 사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제는 중고차도 조금 인증 중고차니까 네. 현대기아차 직접 제조사에서 인증을 해준 거니까 좀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 인터넷 구매도 쉽게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뭐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가 다 이제 인터넷으로 사기 시작하는데 뭐 가구, 냉장고 막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네. 근데 뭐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인터넷으로 잘 못 사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좀 중고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몇몇 메이커들 저는 인터넷으로 사긴 샀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또 샀습니다. 한번 옛날에 중고차 살 때 그냥 저 갈 시간 없으니까 가져다 주세요 이랬었어. 어떤 업체 이용했어요? 모르지. 중고차 업체인데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아 이런 플랫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었고 그냥 했어요. 왜냐면 상당히 상부자신데 그때 당시에 중고차 그냥 좀 하자. 나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네. 그냥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름이 다 거의 다 떨어진 차를 갖고 왔더라고. 너무 황당하더라고. 네,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용인이랑 정읍시에 각각 현대차, 기아가 뭐 상품화 센터 구축해가지고 지금 영업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제 기대대로 이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좀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올릴 수 있을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J가 오늘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CJ 올리브영이 지금 빨리 상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좀 논란이 터졌어요. 갑질 논란 때문에 공정위에서 무려 5,8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때릴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쟁업체가 CJ 올리브영 경쟁업체가 롭스나 뭐 랄라블라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협력사에다가 강요를 했다. 이런 의혹으로 공정위 과징금이 예상이 된다는 보도였습니다. 네. 작년 5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유통 채널에 납품할 수 없다는 말이 명시된 약정서를 제시를 하고 이걸 업체들이 지키지 않으면 영구 퇴출시키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할인 행사를 이유로 제품을 좀 싸게 공급받고 아직 덜 팔린 제품들은 이제 행사 끝나고 다시 정가에 팔아서 추가 이익을 남겼다고 하네요. 싸게 산 것들 비싸게 팔아가지고 뭐 추가 이익도 남겼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를 했고 경쟁업체들은 수백억 적자를 보고 퇴출이 됐다. 그래서 이 위반한 기간 동안 총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는 요거 계산을 해서 뭐 5,800억에서 어떤 언론사는 뭐 7천억까지도 추산을 했는데 이 CJ 올리브영 보면은 지금 순자산이 7,200억이에요. 22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과징금을 7천억 때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돼 보이고 그냥 기업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그리고 이익잉여금 지금까지 매년 순이익들을 다 누적한 이익잉여금이 3천억 정도라서 이 지금까지 누적 이익잉여금을 2배 한 금액 이상의 뭐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지금 무섭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 과연 공정위가 부과를 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갑질 논란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참 타격이죠. 그동안 이제 많은 피해자들도 있었을 테고 네 안타깝긴 합니다. 내수기업들 진짜 힘드네요. 응? 내수기업들 지금 오늘도 떴습니다만 자영업자들 연체율이 막 올라가고 있다. 진짜 힘드네요. 내수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살려줘야지. 이거 이 상태로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이 마진도 많이 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올리브영 납품을 할 땐. 네. 거기도 그럴 거고 올리브영도 지금 누적 이익금이 그거밖에 안 되면 마진도 별로 크지 않았다는 얘기네. 얘네들조차도 엄청 클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순이익을 많이 봤어요. 22년도에는 2천억 벌었고 21년도에는 1,000억 벌었고 그 두 해만 합산해도 3천억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적자 봤을 때가 뭐 있었겠죠. 예전에. 얘네들 한국의 백화점 행태를 보면 진짜 이거 완전 부동산 임대업이거든요. 막 마진율이 30%에서 50%씩 받는다는 설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굉장히 그랬는데 여하튼 뭐 유통업도 선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자영업 내수 상황들은 너무 안 좋아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 대학생 때만 해도 뭐 랄라블라나 뭐 이런 올리브영 같은 비슷한 업종들이 이제 로드샵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모두가 다 좋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갑질 논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치킨 게임에서 이기고 나서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되고 나서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니까 막 매년 지금 2천억씩 순이익을 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자영업자들 광고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예전처럼.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무료 광고. 네, 무료 광고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락 주세요. 네. 저희가 좀 정리해가지고 그럼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 너무 힘든 장이었어요. 네, 잘 버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도 견뎠는데, 근데 뭐 지수는 별로 이제 차이도 안 난다. 작년 10월하고. 2,40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힘들었던 기간 근처까지 왔네 또. 대박이야.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